그러니까 수업이 지금 힘들 수가 있고 어려울 수가 있는데 적응의 문제거든요. 참 다행인 게 뭐냐면 좀 뭐라 그럴까 약간 실패 경험이 좀 없었던 학생들이 공부를 못하는 건 괜찮아. 왜냐면 걔네들은 신뢰자본이 안 깎여 있기 때문에 제가 진짜 하라면 다 하거든요. 그러면 진짜 금방 바뀌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막 6, 7 나오다 지금 1 나온 애가 한둘이 아니라고 정말로. 근데 문제는 신뢰자본이 깎여 있는 학생들이에요. 그러면 수업을 하잖아. 야, 수학은 선생님이 하라면 하라는 대로 하거든. 왜? 아, 내가 미분을 몰라. 근데 선생님 미분이 뭐 이렇게 하는 거래. 그럼 시키는 대로 따라한단 말이에요. 근데 국어는 자기 나름대로 냈는데 정답이 맞았어. 그러면 그 사고 과정까지도 맞다고 착각을 하더라고. 그게 굉장히 패착이에요. 제발 여러분 머릿속에 남아있는 그 옛날 잔재들을 싹 다 없애야 되고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두뇌로, 새로운 차원의 정보 처리 두뇌로 바꿔줘야 돼. 개조해야 돼. 치열하게 수업 듣고 반복하고 필기하고 눈복습하고 원론서 읽고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지금 과제 질문들을 하는데 그걸 다시 한번 공지를 할 텐데 일단 오늘 수업부터 잘 봐. 이 지문은 먼저 맨 처음에 야, 눈이 하나여도 입체지각 할 수 있어? 라고 물음표를 던지면서 주제 세팅을 합니다. 그래 놓고 답변을 하는데 갑자기 야, 우리는 시각 정보가 두 눈에서도 오고 하나에서도 와 라고 양한단서 단한단서 얘기를 해요. 야, 근데 생각 좀 해봐라. 애초에 주제 세팅을 뭐로 했습니까? 단한단서로 했죠. 그러면 여기서 대답도 얘겠니? 얘죠, 엄밀하게. 당연히 그래서 양한단서에서 묻고 싶은 거는 1%도 안 되고요. 여기서 묻고 싶은 게 99%예요. 근데 쓸데없이 양한단서에 어그로 끌리면 머리가 복잡해진다니까. 그래서 주제는 단한단서라는 거예요. 1달러 끝부분에 뭐라 그러냐면 경험, 추론에 의해서 입체지각 가능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 3단락에서는 4가지를 설명을 하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줄글로 설명해 놓고 그리듯이 표현하고 예시까지 들어주는 거는 글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그려봤습니다. 우리의 눈이 있는데 잘 봐. 이거 되게 쉬운 거야. 자, 너희가 옆에 있는 아무 책이나 이렇게 놓고 봐. 이 책을 눈앞에다 이렇게 가까이 놔봐. 멀리 놔봐. 자, 멀리 있으면 각도가 이만큼이에요. 가까이 있으면 각도가 존나 커져요. 즉 시각. 시각은 물체가 멀리 있을수록 각도가 작아지고 가까이 올수록 각도가 커집니다. 오케이? 이게 시각이야. 2번, 직선 원근은 뭐냐면 원근법 알죠? 소실점 알죠? 그 얘기야. 그래서 저 멀리, 길 멀리 보면은 좁아드는 것처럼 보이는 거. 결길기는 뭐냐? 같은 대상이 반복적으로 있으면서 작아지는 거. 아시겠죠? 자, 운동시차는 뭐냐? 이런 거야. 기차 타고 가는데, 버스 타고 가는데 가까이 있는 건 훅훅 지나가고 멀리 있는 거는 가만히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천천히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거라고요. 이 운동시차는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 잘 봐봐. 자, 너희가 펜을 드세요. 자, 펜. 볼펜 드세요, 볼펜. 자, 펜을 이렇게 눈에 가까이 이렇게 놔봐. 펜을 봐봐. 그리고 고개를 이렇게 돌려봐. 또는 도리도리 해봐. 해봐, 빨리. 여러분 해봅시다. 여러분 해봅시다. 도리도리 이렇게 해봐. 자, 최대한 멀리 놓고 도리도리 해봐. 도리도리 해봐. 알겠어, 뭔 얘기인지? 가까이 있는 애들이 훨씬 많이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진다니까. 내가 운동해서 눈에 차이가 많이 생기네. 가까이 있을수록 그러네. 이게 운동시차라고. 그럼 봐. 이걸 줄글로 처리해요. 그리면 한 방에 이해야. 알겠어? 자, 그래서 가나가 뭐냐고요. 가나가 시각이야, 결기울기야, 직선원근이야, 운동시차야. 존나 많이 틀린다니까? 뭐니? 가가. 나는. 자, 봐봐. 애들이 나를 보통을 결기울기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리세요, 여러분. 봐봐. 자,
그림 정말 잘 그려요. 제가 고등학교 때 미술부였습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없으니까 이걸 이제 강아지라고 할게요. 봐. 이게 결기울기지. 동일한 공이 점점점 커지는 거. 이걸 왜 놀랍니까? 1초 전엔 이랬는데 1초 뒤에 이렇게 바뀐 거야. 갑자기 이렇게 되는 거라고. 갑자기 이렇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화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시각이 커졌잖아. 그러니까 커졌다고 느꼈겠지. 시각이 커졌네? 그러니까 가까워졌다고 느꼈겠죠. 맞잖아. 야, 실제로는 카메라가 온 건지 내가 니네한테 간 건지 니네가 어떻게 할 건데? 내 얼굴밖에 안 보이는데. 카메라가 가까이 온 건지 내가 너희한테 가까이 간 건지 너희 어떻게 할 건데? 그거라고. 그러니까. 됐어?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나. 축구공이 빠르게 작아지는 동영상을 보여줄 때는 시각이 작아졌으니까 멀리 갔구나. 근데 시각이 커졌네? 가까이 왔네? 도망가야지가 됐다고요. 됐습니까? 그렸어야지.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여러분 곱씹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수업 시간도 짧아가지고 내가 막 좀 급한 마음으로 가다 보니까 여러분이 충분히 고민하고 생각할 만한 시간을 많이 못 드린 것 같아. 몇몇 학생들은. 자, 그런 학생들일수록 영상 드릴 거니까 곱씹으면서 생각하고 필기한 거 다시 보고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 정리해보고 한 번 더 풀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생각 정리를 해가시다 보면 뭔가 좀 어렴풋하게 알 것 같은 그 느낌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똑같은 국어 과목이 아닌 거는 여러분 스스로 더 잘할 거야. 자, 이제 현관펜 듭시다. 자, 첫 줄에 사람의 눈이, 자, 현관펜 밑줄. 원래 하나, 입체 지각. 밑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단한 단서만으로도 밑줄. 그 아랫줄. 3차원 인식 밑줄. 마지막 줄. 실마리 밑줄. 입체 지각 밑줄. 결국 뭐야? 야, 하나로 입체 지각이 돼? 단 한 단서만으로도 3차원 지각돼. 실마리로 입체 지각돼. 똑같은 말 세 번 뗐다. 주제다. 2단락의 두 번째 줄 시각, 네 번째 줄에 직선원근, 여섯 번째 줄에 결기울기, 3단락의 첫 줄에 운동시차 밑줄. 그래서 주제 세팅을 해가지고 네 가지 세팅을 딱 해놨고요. 됐어? 그리고 이렇게 3단락, 4단락 사이를 현관펜으로 끊어주세요. 왜냐면 여기까지 원리 잡은 거 가지고 적용하고 있거든. 자, 파란색 펜 들고 따라옵니다. 이제 봅시다. 사람의 눈이 원래 하나였다면 C, 세모, 입체 지각에다 E, 물음표 Q, 옆에다가 TS, 물음표로 주제 세팅을 했습니다. 여기 좀 잡힙니까, 쌤? 입체 지각은 대상까지의 거리를 인식하여 세계를 3차원으로 파악하는 과정인데 입체 지각은 눈으로 들어오는 시각 정보로부터 다양한 단서를 얻어 이루어지는데 봐봐. 여기까지 정보가 하나도 없어. 왜? 입체 지각에 대한 정의거든. 입체 지각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냐? 입체 지각이 3차원인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냐? 당연한 얘기야. 그리고 입체 지각을 하려면 눈으로 봐야지 뭐 손으로 만져서 이게 뭐 어떻게 알겠어? 막 바람으로 느낄 거야? 당연한 얘기야. 자, 위에서 네 번째 줄 끝부분 이를 세모 넘버 1 양한 단서 넘버 2 단한 단서로 구분했는데 어그로 끌리면 안 되는 게 주제는 눈이 하나인 단한 단서니까 거기에 집중을 해야 돼요. 일단 밑줄은 칠게. 양한 단서 밑줄 별표 시차 옆에다가 밑줄 예시라고 써. 그러니까 양한 단서의 예시로 시차 얘기하고 끝난 거야. 오케이? 단한 단서는 한쪽 눈, 당연하지. 눈 하나, 단한. 자, 근데 봐. 단한 단서, 사람은 단한 단서만으로 C. 이전의 경험으로부터 C. 추론에 의하여 C. 3차원 인식에다 E. 됐어? 결국 단한 단서만으로 입체 지각이 된다.
거기 옆에다가 A라고 크게 적고 Q에서 A로 화살표. 그러면서 단한단수 입체지각 가능합니까? 네, 가능합니다. 라고 대답해서 얘기했죠. 그리고 형광펜 3번 보이듯이 단한단서 입체지각, 단한단서 입체지각, 단한단서 입체지각. 첫 줄에 원래 하나 입체지각. 방금 형광빛 친 거에 단한단서 3차원 지각. 1단락 마지막 줄에 실마리 입체지각. 됐습니까? 1단락 마지막 줄에도 쓸 거야. 실마리에다 C, 통에다 세모, 입체지각에다 E. 그러면 그 단한단서 실마리가 몇 개인 거야? 이렇게 4개인 거예요. 됐어? 그래서 1달러 끝부분 실마리에서 넘버 1 시각, 넘버 2 직선원근, 넘버 3 결기울기, 넘버 4 운동시차로 화살표 연결해 주시면 역시나 우리가 계속 확인한 대로 주제 세팅되는 이 포인트에서만 잡아주시면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가 훨씬 쉽게 보인다고. 그럼 다시 한번 얘기하면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어 얘들아. 너희가 되게 문장 하나하나의 의미가 잘 안 들어오는 학생들이 있을 수가 있어. 그런 학생들은 자꾸 문장 단위의 공부를 하려고 들어가거든요. 자, 그런 학생들은 빨리 나한테 얘기를 해줘야 돼. 그거는 국어보다는 영어 신텍스가 되게 훨씬 도움이 되는 이유가 원래 오리지널이 영어 신텍스에서 온 거예요. 그거 자체가. 그래서 영어 신텍스를 잡아주고 국어를 바라보면 되게 편하거든. 그래서 그 학생들을 위해서는 제가 이론적인 신텍스를 설명을 해줄 거야. 영어 신텍스를. 근데 수업이 국어 수업이니까 그러고 있으면 사실은 좀 귀찮거든. 그러니까 귀찮다는 게 사람들이 뭐 쌉소리 하는 게 난 귀찮은 거야. 난 자신 있어. 난 어지간히 영어 강사들 다 씹어 먹을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어만 일단 국어에 집중하는 거예요. 자, 다시. 근데 이제 그런 구조가 안 잡히는 학생들은 오리지널이 신텍스이기 때문에 얘기를 해. 그럼 간략히 보면 이렇게 의미 구조가 잡히는구나. 국어 적용이면 하고 금방 잡혀요. 그거 2시간이면 끝나. 신텍스. 물론 이제 그 신텍스 하려면은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 이런 건 알아야지. 선생님 전 그런 것도 모르는데 완전 노베인데요. 얘기해. 그러면 국어 문법 개념 기초 강의나 이런 거를 보내줄 거니까. 알겠죠? 눈 때문에 못 갔어. 미안해. 자, 다시 얘기해요. 그리고 1월이니까 괜찮아. 괜찮다는, 자, 빨리 따라가자. 됐죠? 여기까지. 다시. 그래서 이렇게 흐름이 잡혔고 2단락에 가서 실마리 4가지인 거야. 자, 보자. 동일한 물체가 크기가 다르게 시야에 들어온 우리는 더 큰 시각. 자, 밑줄. 을 가진 쪽이 더 가까이 밑줄. 4번째 줄. 직선원근 밑줄. 앞으로 뻗은 길이나 내일 밑줄. 결기울기 밑줄. 같은 대상의 집단적 분포 밑줄. 예를 들어 세모 옆에다 써. 예시, 물음표, 묘사, 물음표, 경험 바탕으로 그려보기. 그렸어야 돼. 그래야 이해가 돼요. 어떻게 이걸 발췌적으로 풀 생각을 하지? 대단한데? 3단락. 어떤 경우에는 운동으로부터 단한단서를 얻을 수 있는데 넘버 4 운동 시차의 밑줄. 관찰자가 운동할 때 정지한 물체들이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는가. 상대적 거리 밑줄. 예시 세모. 옆에다 또 써. 그리기라고. 해보기라고도 써. 그려보고 해보면 안다니까. 알겠어요? 그래서 언론서 보면 내가 진짜 사진 가지고 다 해놨다. 좀 봐라잉. 그 대충 읽지 마요. 그 진짜 내가 날새 가면서 막 진짜 어떤 날은 내가 60시간 동안 잠 안 자고 쓴 책이야, 그게. 계속 봐. 자, 마지막 단락. 동물들도 단한단서에다 C, 입체지각에다 E. 자, 끝까지 이제 동물에 적용하는 거야. 자, 특히 별표 강조했죠. 머리의 좌우 측면에 눈이 있는 동물들, 새 같은 것들이지. 양쪽 눈의 시야가 겹치질 않네. 활용하질 못하네. P. 단한단서에다 S. 가령 세모. 그리기. 옆에다 또 해보기라고 써. 이렇게 해봤잖아. 도리도리 해봤잖아. 우리 도리도리. 오, 막 존나 빨리 변하고 멀리 도리도리 해봐야 잘 안 변하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가 같은 경우에는 도리도리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가까이서 도리도리 해. 씨발 존나 가까이 있네. 멀리서 도리도리. 멀리 있구나. 별로 안 변하니까. 됐니? 자, 28번에 1번 선지 봅시다. 사단락 주제라고 써. 사단락 주제. 꼭 이런 거를 가지고요. 뭐
단한 단서로만 뭐 이런 거 집중해서 풀라 그러는데 진짜 대가리 아파 죽겠는 게 그런 거 이젠 안 중요하다니까. 진짜 30년 전 수능 풀라 그래. 넘어가. 2번. 사람이 원래 눈이 하나더라도 단한 주제라고 써. 경험 C, 입체지각 E, 일단락 주제라고 써. 완전 일단락 주제 그대로 시에라 박아놨죠. 봐봐. 그럼 1번 선지도 보이지? 단한 단서 C, 입체지각 E, 주제 그대로 보이지? 어지간하면 1, 2번이 오답일 가능성은 없는 거야. 자, 3번. 일단락 정보가치 조금 높음. 근데 애들이 선생님 그럼 양한 단서 중요한 거 아닌가요? 선지 물어봤는데 일단 정답과 관련이 없어요. 출제자의 관심은 1%밖에 없어 여기에. 정답 4번일 텐데 잘 봐. 직선 원근 단한 단서라고 써. 두 눈이 왜 필요합니까? 두 눈 양한 단서라고 써. 정답 4번 끝이라고. 주제만 똑바로 잡고 있으면은 뭔 소리야 양한 단서 아니라 지금 단한 단서가 주제고 단한 단서로 설명하고 있는데 직선 원근 단한 단서인데 정답 4번 얘기 정답 4번이구나. 쓸데없는데 자꾸 발치도 가니까 틀리지 사람들아. 뭐 1번 만 이거 가지고 맞고 틀리고. 제발 좀 이상한 소리 듣고 다니지 마요 여러분. 난 진짜 이제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뭐 예를 들면 뭐 기초적인 개념 수업이야. 뭐 다 똑같아. 비슷비슷해. 어차피 개념들은. 난 솔직히 뭐 개념은 누구 거 들어도 상관없어요. 내 거 들어도 되고 아무거나 다 들어도 돼. 뭐 그냥 독학해도 돼. 그건 상관없어. 근데 이런 어떤 사고하는 파트만큼은요. 잘못 잡혀 있으면은 두고두고 고치느라 고생한다니까. 제발 수업 똑바로 듣고 똑바로 하세요. 이상한 해설지 보고 다니면서 어그로 끌리지 마라 그랬다. 자, 계속 봐 이제. 29번.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 같은 경우에 내가 그림으로 설명해 줬죠. 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얘를 두고 이렇게 이동을 해봤더니 가까이 있으면 얘가 많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거라고. 멀리 있으면 많이 안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거라고. 그래서 가는 시차, 운동 시차 얘기하는 거고 나는 아까 그려봤듯이 뭐라고요? 이래야 결기울기지. 1초 전에는 여기 있었는데 갑자기 존나 커지면서 시각이 커지니까 가까이 있다고 느끼네. 됐어요? 그럼 정답 1번 끝이라고. 이해됐냐? 선지 하나하나 맞고 틀리고 물론 따져야 되겠지만 야 정답이 그냥 1번 존나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뭘 따지고 있어.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자 오늘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고생들 하셨고 몇 가지만 얘기를 할게요. 좀 여러분이 이제 수업 들으면서 좀 힘들 수는 있거든. 왜냐하면 워낙 안 해봤던 거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잘하고 있는 학생들이야 잘 하시면 되고 그 학생들 앞으로 뭐를 더 해야 될지는 주간지 초반부에 나와 있는 티어표를 보면 다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수업 시간에 설명을 하자니 수업 시간이 너무 촉박하고 그래서 매주 이렇게 오늘 수업이 보통 마지막 수업이에요. 제가 그러면 일요일 밤에 정리해가지고 주간 뭐 하라고 정리해서 줄 건데 이게 이제 지금 자기가 속한 반에 따라서 그게 조금 변동이 있을 수는 있겠지. 그건 또 그 반에서 공지를 해드릴 거야. 일단 오늘은 오늘까지 이제 코로나 뭐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수업은 9시까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 아마 다음 주부터는 6시, 10시 정도로 준비해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주부터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문법 해야 되는데 선생님 좀 문법 선택이 아니에요. 이런 학생들이 있지만 제발 들어오면 뭔가 달라질 거고 선생님 저는 문법 기초가 아예 안 돼 있어. 이 학생들은 빨리 얘기해야 돼. 그래서 선생님 문법 개념 기초를 주든 다른 인강 선생님들 거 뭐 EBS도 많잖아요. 그런 거라도 빨리 보고 오든 하셔야 돼.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기초 개념 자체는 크게 상관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 수업 들으면은 대가리 크게 한 대 맞으면서 야 이래서 안 됐구나라는 느낌이 확 올 거야.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다음 주에 봐서 이 독서 지문들 일부를 더 풀 수도 있어. 시간에 따라서는. 문법하고 시간이 좀 남으면. 다음 주에 얘도 갖고 오세요. 알겠죠?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 건데 이거 필기할 시간 3분 드릴게요. 다시 필기하시고 질문 마지막으로 올려주시면 라이브 송출은 5분 뒤 마무리고 제가 가급적이면 보충 일정을 최대한 잡아가지고 보충 영상으로 드리든 아니면 라이브 수업 시간을 좀 앞뒤로 길게 해서 좀 더 빼보든 하겠습니다. 자, 제 음성으로 들으시면서 마무리할 건데
지금 수업 초반부에 코로나라는 변수, 뭐 폭설이라는 변수, 예상했다시피 항상 이런 변수들은 있는 거고, 그런 변수에서 저와 같이 어떤 룰을 정해가는 과정이고, 그 룰은 단순히 수업에 대한 룰일 뿐만 아니라 문제풀이 전반적인 사고 방식에도 영향을 주는, 문제풀이 방식까지도 포함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풀려고 하지 말고요. 배운 내용을 어떻게 써먹는 건지, 배인호 선생님이라면, 평가원이라면 이 지문들을 여러분한테 어떻게 풀길 바랬었을지, 어떻게 정보 처리를 하길 원했을지를 생각해보면서 처리해 주시고, 일단은 1주차 원론서에 그런 내용이 되게 충실히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주차 주간지 원론서 복습해보시고, 수업 영상 들을 테니까 수업 영상도 다시 한번 봐보시고, 눈으로도 복습도 해보시고, 손으로도 필기 해보시고, 이런 주간 루틴 등을 통해서 확립을 먼저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최대한 주간 감각 조정 과제로 나간 것들에다 적용도 해보시고, 지금 배송사정으로 조금씩 다른 부분들은 오늘 밤에 정리해가지고 과제를 뭘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다음 주는 문법 특강, 그리고 다다음 주는 화작 특강. 그런데 이건 꼭 가지고 다니세요. 왜냐하면 특강 주제가 끝나면은 뒷부분에 이걸 문제를 풀 거니까. 그리고 하나 더. 선생님 저는 때려주고도 화작 선택인데요. 선생님 저는 때려주고도 문법 선택인데요. 저는 전 문법 안 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작년까지 시험 쳤고요. 선택 올해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올해는 선택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니네가 평가원 생각을 아니? 도대체 뭘 한다고 문법을 할게요, 화작을 할게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거는 3월달 이후에 하셔도 안 늦으시니까 제발 수업 잘 들으면서 여러분의 생각 고쳐 놓으셔야 성적도 고쳐집니다. 여러분 편한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되는 그런 과목이 아니에요. 자, 오늘 어쨌든 고생들 많으셨고, 주간 일주일간의 공부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고, 내일부터 하실 일도 다시 한번 공지 드리겠습니다. 질문 없어요? 마지막으로 질문 좀 받을게요. 뭐라도 해. 내가 아까 뭐라고 한 거는 어떤 방향을 주기 위해서지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질문 주세요. 질문 없으면 2분 뒤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한 명이 질문을 준 게 뭐냐면, 시각적인 것으로 나타내는 거 수능 칠 때 어떻게 하는 거냐라고 물어봤는데, 그리세요. 진짜로 제발. 그리세요, 여러분. 이거 실전에서도 그리세요. 그럼 애들이 선생님 이걸 그리라고요? 라고 얘기하는데, 니네 줄글로 처리하는 것보다 그리는 게 시간 훨씬 빨리 나와요. 선생님이 문제 풀다 보면 표도 그리고 하거든. 그러니까 구조도는 그리라고 안 해, 실전에서. 그런데 도식이나 그리거나 표 그리거나 그래프 그리거나 하는 다양한 정보 처리가 필요할 때가 있어.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 봐봐, 얘들아. 야씨, 오랜만이라서 이게 기억이 날지 모르겠네. 예를 들면, 이런 2차 함수가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봐봐. x는 뭐 4가 있다고 치자. 교점 몇 개니? 라고 물어보면 그리면 돼. 맞지? 그럼 2개예요. 이걸 뭐하러 미련하게 연립방정식 풀고 있냐? 이해됐어? 이걸 연립방정식으로 푼다는 거는 얘를 대수적인 영역으로 보겠다는 건데, 얘는 함수라고 보겠다면 해석의 영역인 거고, 그럼 해석의 영역이니까 얘는
그래프 작성에서도 풀 수 있는 거거든. 아, 이렇게 푸나 이렇게 푸나 답은 나오지. 얘가 훨씬 빠를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똑같다니까. 수능 국어도 마찬가지로 정보 처리 도구는 여러 개인 거고 니네는 줄글로만 해봤던 거야. 선생님이 다양한 도구를 줬으면 다양한 도구로 문제 풀면서 여러분 스스로도 그려보기도 하고 문제풀이가 끝났으면 구조도도 한번 그려보고 선생님이 쓰라고 했었던 선생님이 잡아보라고 했었던 구조도 한번 잡아보기도 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도구가 익숙해지면은 필요한 도구를 적절하게 쓸 수 있게 되는 거거든. 그런데 공부 습관 자체가 인생 습관도 마찬가지인데요. 적당히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적당히 씨발 이렇게만 해가지고 문제 답 나오니까 이걸 안 그려버린 애들은 나중 가서 수학 해석 파트가 그래프 그리는 파트가 아작나 있는 거야. 함수 파트가 아작나 있는 거야. 이렇게도 풀리지만 이렇게도 수업하는 이유를 생각을 하면서 다 다뤄줘야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리는 게 1등이라니까? 이거 줄글로 푼다고? 틀렸잖아. 내나 얘기하니까 그거를 계속 선생님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실전에서? 그리라니까. 다 그려요. 그게 이제 판단력이 길러지겠지. 수업 듣다 보면. 어떤 경우 그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해서. 근데 기본은 나랑 공부한다 그러면요. 연습하는 동안에는 어지간한 건 그리고 표 그려보고 구조도 그려보면서 따라오다 보면 기술이 있어야 적절하게 쓰지. 알겠어요? 이거 실전에 쓸 수 있는 기술이냐고요? 실전에 쓸 수 없는 기술을 왜 가르칩니까, 여러분? 수업이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수업은 그냥 전국 1등이고요. 그냥 1등이 아니라 그냥 압도하는 1등입니다. 압도하는. 이건 어떤 강사 데려와도 나는 다 조져낼 수 있어. 제발 좀 비교하지 말고 따라오십시오. 비교는 해도 돼. 따라와, 근데. 자, 정보량이 너무 많아 수업 듣는데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데 보충 영상 돌려보고 원론서 계속 돌려보셔야 돼. 그리고 또 질문 들어온 게 문장 단위 잡아주는 수업, 문장 단위 잡아주는 신텍스 한번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자, 지금 그게 필요한 학생들은 제가 특정 시점을 잡아가지고 보충 영상 형식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정규에다 하면은 뭔가 흐름이 끊겨. 왜냐하면 여기서 내가 미시 정보 잡고 있잖아. 니네가 착각을 해. 그게 되게 중요한 거라고. 실제로는 그 미시 정보 잡는 거, 신텍스 잡는 거는요. 한 2달 수업 듣다 보면 금방 되어 있거든. 근데 2달 동안 버티질 못하니까 힘들어하는 거거든. 이제 그 부분은 선생님이 약간 특강 형식으로 준비를 해서 한두 시간 정도 여러분이 혼자 자습할 수 있게 해드릴게요. 그거는. 근데 그걸 본수업에 다뤄버리면은 필요 없는 애들까지도 괜히 어그로가 걸리거든. 보충 영상으로 진행을 할게요. 다른 질문들 더 주세요. 오케이. 자, 고생들 하셨고 마지막으로 2분만 더 질문 받고 마무리 지을게요. 일단 질문들은 다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찰 주는 거 좋아요. 하나만 더. 밀착 톡방에 올려. 나한테 개인톡 보내지 마세요. 정신없어. 나한테 개인톡은 사적인 거 보내시고 수업 관련된 질문이나 이런 것은 여러분 밀착관리 톡방에 있어요. 연구실, 그다음에 담당 조교쌤, 나, 여러분, 경우에 따라서 부모님까지 들어와 있는 거기다 올려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소통을 해야 돼. 이게 사실 현장 강의 학생들하고 소통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게 뭐냐면 현장 애들 한 명 한 명 받다 보면 100명을 언제 받고 있을 거야. 근데 현장 강의 학생들 톡으로 받잖아요. 한눈에 다 보이거든. 예. 자, 고생들 하셨고 질문이 더 없는 것 같아서 잠깐만. 지금 질문이 뭐냐면 구조에 집중하면 정보 처리에 집중이 안 되고 정보에 집중하면 구조에 집중이 안 된다. 다시 봐봐. 여러분이 아직 개념이 안 잡힌 건데 잘 봐. 일로 와. 카메라 일로 와요. 봐봐. 여러분 정보라는 건요. 내용과 그 내용을 담는 틀로 이루어진 거야. 틀을 보통 구조라고 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학생은 어떤 질문을 한 거냐면 선생님 저는 이걸 하니까 이게 잘 안 되고요. 이걸 하다 보면 또 이게 안 되네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 자, 아까도 얘기를 드렸지만 무슨 얘기냐면 두 개는 당연히 유기적으로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을 주고받는 것들이야. 알겠어? 그럼 뭐냐? 얘는 지금 얘만 할 줄 알고 얘만 할 줄 아는 단계고 두 개를 연결 짓는 걸 잘 못하는 거죠. 이게 수능 전날이면 하던 대로 해야 되고 편한 대로 해야지. 지금 며칠 남았어요? 300일 넘게 남지 않았냐 지금? 시간이 많아요 여러분. 고쳐가면 되는 거예요. 배워가면 되는 거고. 알겠어?
여러분, 앞으로 얘기합니다. 공부하면서 여러분이 겪을 허들은요, 수백 개가 넘어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정말로. 미안해. 근데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하는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인생 살다 보니까 정말 수능 그거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대신에 그 수능을 잘만 이겨내면 앞으로 여러분에서 마주할 허들들을, 수많은 허들들을 굉장히 쉽게 뛰어넘을 수 있는 기본이 다 깔아지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불공정하고 불합리하고 부정의한 부분일 수도 있지만 어쩌겠어요? 인생이 그런데. 야, 나라고 씨발 뭐 얼굴 잘생기고 싶지 않았겠냐? 나라고 키가 크고 싶지 않았겠냐? 근데 이렇게 태어난 거야. 그 불평불만하면 뭐 할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여러분, 수능시험만큼은 여러분한테 수많은 보상을 가져다주는, 가장 큰 보상을 가져다주는, 똑같은 투입을 했을 때 엄청나게 큰 보상이 있는 거고, 그래서 다들 여기에 메모를 하는 거야. 자, 그럴 거면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쉽지 않아요. 쉽게 되는 일 별로 없습니다. 각오하고 들어오세요. 자, 다시. 이렇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둘 다 처리하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구조는 당연히 미시적인, 거시적인. 쉽게 얘기하면 문장 단위 의미 구조와 문장 플러스 알파 단위 의미 구조가 있는 거고,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고 나면 이거는 좀 더 잡힐 거야. 그래서 막 여기를 하다 보면 이게 안 되고 이걸 하다 보면 이게 안 되는 학생들은 보충 영상들을 활용해가지고 잡다 보면, 특히 문법 같은 거 잡고 화작 잡다 보면 될 거야. 그래서 다음 주 문법, 다다음 주 화작하는 거야. 이해되셨죠?